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지 궁금한 이번 다별량 통계 분석 과목의 교강사를 맡은 최영근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바로 9월 1일 오늘 개강 바로 첫날에 아침 10시 반에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찾아뵙는 건데 제가 하필이면 개강날 출장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는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녹화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찾아뵙는 거는 다음 시간인 언제입니까? 9월 며칠이야? 9월 6일인가요? 9월 6일 화요일 10시 반 수업 때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 과목의 전반적인 소개와 그다음에 저와 운영진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서 컨텐츠는 지금 강의 계획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없는 오리엔테이션 추가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스노우보드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셔서 같이 훑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뭐 아시다시피 10시 반에서 11시 45분이고요. 창학비 115, 지하 1층 통계학과 과방 근처에 있는 강의실입니다. 다음에 저의 이름은 여기 있고요. 다음에 제 이메일은 여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오피스 아워는 이따가 오리엔테이션 추가 자료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과목 개요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루는 다별량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멀티베리트인데요. 멀티라는 건 뭐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베리에이트는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변수가 여러 개인 자료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엑셀 열어온 다음에 여러분들 엑셀 이것저것 하면서 엑셀 많이 쓰시죠? 뭐 티피컬하게 통계학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자료는 엑셀 파일에서 이제 행 부분에는 사람 번호에 대응이 되고 열 번호 A, B, C, D 열에는 뭐 헤더에 키, 몸무게 있어가지고 160, 148, 몸무게가 60, 5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을 통칭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정형 데이터셋이 다별량 자료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죠? 자, 특히 여기 이 수업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모든 변수들이 전부 연속형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속형이 아닌 건 뭐죠? 범주형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는 지역이 뭐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없는 범주형으로 있는 녀석, 요거는 주로 관심을 두지 않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론적인 포커스를 위해서 여기 연속형의 경우에 주로 관심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순서가 없는 범주형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위도, 경도처럼 뭔가 순서가 연속형으로 볼 수 있는 좌표 값이라면은 지역 또한 요 안에 연속형 다별량 자료로 취급할 수도 있겠죠. 자, 왜 연속형 자료를 주로 관심을 두냐? 자, 연속형 자료면은 자료 한 점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점을 160, 60, 148, 52 이런 식으로 유클리드 공간 상에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죠. 순서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키의 축과 몸무게 축, 각 변수를 뜻하는 축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한 점 하나하나를 자, 160, 60, 뭐 이를테면은 148, 52 제가 지금 사기치고 있죠. 160이 어떻게 148의 왼쪽에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 대충 뜻은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모든 변수가 연속형이어야 좌표 축 안에 뭔가 이렇게 어, 점점점점점으로 조금 어, 적당히 산계해 있는 점들의 모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이렇게 범주형이라고 해도 얘를 0,1, 1 이런 식으로 범주형은 원핫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0,1, 0,1 이런 식의 그 한 좌표 축을 0, 1로 해가지고 막 착착착착 뿌릴 수 있겠는데 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 좌표 축상에서 범주형 자료를 찍어봤을 때는 이렇게 한 축상으로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는 약간 다른 모양이 찍히게 돼가지고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론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은 까다롭거든요. 우리는 학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다르게 쉬운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을 먼저 볼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연속형 자료를 좌표 하나하나를 좌표 값으로 해서 이렇게 좌표 공간에 나타내면 이제 요 점들의 모임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상상을 했던 것들을 따라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초적인 분석 이론과 분석 기법과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냐? 요런 물론 모든 데이터가 그렇지는 않지만 요 좌표 공간상에 나타나 있는 요 자료들을 모델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은 점들이 타원형으로 분포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좌표 공간상의 점들을 타원형의 어떤 분포로 이해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분포가 바로 다별량 정교분포거든요. 어라? 정교분포는 종 모양 아니에요? 어떻게 타원형일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종 모양의 분포를 일반화하면은 다별량 정교분포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정교분포는 1차원상에서 자, 한쪽을 취할 수 있는 값으로 하고 한쪽은 밀도값, 얼마나 빽빽하게 자료들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종 모양 커브로 나타나 있죠. 자, 그러니까 밀도가 이 정도 되는 데이터 셋들은 대략 여기쯤에 있고, 밀도가 이 정도 되는 셋들은 요쯤에 이렇게 분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에서 요 같은 밀도 값을 가진 점이 여기 이렇게 두 점으로 분포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요 녀석 올라가면은 같은 밀도 값을 가진 점들을 다차원상에서는 이렇게 타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뭐 정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차원상에서는 이렇게 그 밀도 값을 세로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차원 자료에서는 그 밀도 값을 세로축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등고선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높이 있는 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 모양으로 다차원으로 쫙 내려가는 게 밀도 값이 내려갈수록 그 같은 밀도 값을 가진 녀석들이 타원형으로 점점점 퍼져 있습니다. 다차원 자료, 다차원 전기분포는요. 그러면은 이 타원형 밀도를 우리가 뭐 수학 연산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이 녀석을 우리가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다별량 정규분포 얘기할 때 그냥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문이 아니죠. 정확히 어떤 타원형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별량 정규분포를 언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필요합니다. 이 처음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다별량 정규분포를 이해하면 그 다음으로 다별량 정규분포 이론에 기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다룰 겁니다. 다별량 정규분포가 그래서 우리 수업의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통계 1, 2를 통틀어서 뭐 주변 확률분포, 그다음에 주변 확률분포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죠. 주변 확률분포, 그다음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결합 확률분포, 그다음에 일별량 정규분포, 일별량 추정, 검정, 그다음에 기본적인 likelihood ratio 테스트, 가능도비 검정 같은 전반적인 수리통계적 지식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리통계를 들으신 다음에 들으시는 걸 권장하고요. 수리통계와 같이 들으신다면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본인이 수리통계적 훈련을 받은 학생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하고 싶어요. 다별령 정규분, 우리가 다별령 정규분포에서, 다별령 통계 분석에서 배우는 거랑 기초 통계에서 배우는 거랑 핵심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기초 통계학에서 뭐 합니까? 키행에 대해서 민, SD, 그 평균이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표준 편차 주로 얘기하죠. 몸무게에 대해서도 평균이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랑 연계되느냐? 자, 키랑 몸무게의 이 이별량 좌표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 약간 기하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키랑 몸무게 각각의 열의 민이랑 SD만 본다는 거는 자, 색을 약간 바꿔서 색 바꾸는 게 여기 있죠? 요 이별량 정리분포를 한 축으로만 정사형을 시켜서 키축으로만 정사형을 시켜서 점들을 쫙쫙쫙 찍었을 때 평균이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차원 위에 분포인 녀석을 한 축으로만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이 점들에 대해서 민이랑 SD를 살펴보시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려를 아직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상상하실 수 있나요? 민이랑 SD가 똑같은 다른 모양의 분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금 그 타원형 분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타원이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떨까요?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새로운 분포의 타원형을 그렸습니다. 대충 이런 자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타원형으로 생겨도 정사형 한쪽 축으로 정사형 시키면 똑같은 민이랑 똑같은 SD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일별량 분석만으로는 다별량 자료 분포 전체의 어떤 성질을 다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떤 둘 사이에 쉽게 말하자면 상관관계를 놓칠 수가 있게 돼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자면은 다별량 자료 분석의 테크닉들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까지 고려한 어떤 결과를 자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을 더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한 그 모델링들이 뭔데 했을 때 이제 주성도 문서 인자 분석 판별 분석 분치 분석 다별량 분석 분석 다별량 다차원 척도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왕에 제가 이렇게 다별량 정규분포를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계속 데이터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분포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일별량 자료 분석에서 분산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원 시그마가 뜻하는 거는 정규분포에서 요 폭의 길이를 뜻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분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다별량 정규 그다음에 여기 1차원 정규분포는 뮤,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모수화가 되고 뮤라는 거는 여기 중간 점을 뜻하고 시그마 제곱의 분산의 그 스탠다드 디베이션이라는 거는 요 종 모양으로부터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 폭을 나타냅니다. 다별량 정규분포라는 거는 보통 다별량 정규분포 멀티밸리트 노말이라고 해서 MVN으로 나타나는데요. 뮤 벡터와 시그마 공분산 행렬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제가 2차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뮤는 2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시그마는 2x2 매트릭스인데요. 요 시그마라는 이야기 녀석은 우리가 공분산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공분산 행렬은 잠깐만 뮤 벡터 뮤는 여기 타원의 여기 그 어떤 밀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점으로 나타나고 아이고 어디 갔어? 공분산 행렬이라는 거는
자, 시그마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기억하세요. 시그마 매트릭스는 요 타원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주성분 분석이라는 녀석은 자, 타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그 고등학교 때 기하 배우셨습니까? 기하 안 배웠죠? 보통 미적분 위주로 배우셨을 텐데 선택 과목 중에 기하가 있죠. 기하에서 타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원이라는 녀석은 그냥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만 있으면 되는데 타원 같은 경우에는 그 타원의 중심과 타원이 가장 넓게 찌그러지는 축, 장축. 그다음에 타원이 가장 이렇게 뭐라 그래, 눌려 있는 축, 단축. 요 녀석들에 대한 언어를 좀 배우게 되거든요. 타원 가시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요 타원의 장축의 방향의 좌표와 이 장축의 길이와 요 시그마라는 행렬과 공분의 행렬과 주성분 분석이 다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주성분 분석은 타원의 장축의 방향의 그 좌표를 찾는 작업이고 장축의 길이를 찾는 작업인데 그 녀석은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수업 시간에 하고요. 인자 분석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다별량 정규분포라는 확률 분포를 생각하려면은 통계적인 언어로 하면은 어떤 확률 벡터 x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 확률 벡터 x라는 녀석은 의미가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실체적인 의미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자, 엑셀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탭스 토익 출제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사예요.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해. 성적 하나하나가 국어, 영어 이런 수업 점수야. 자꾸 수업 점수를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MBTI 검사를 했다고 해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전문 심리 어떤 설문지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설문지 랜덤 벡터 X가 특별히 어떤 어, 구조 이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심리 테스트 점수를 설명하는 어떤 U 트랜스포즈 베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베타는 추정하고 싶고 U는 숨겨진 히든 베리어블인 거야. 그래서 뭐 한 100차원짜리 X 벡터를 그냥 간단히 음, 나의 뭐 내성적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활달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야 아무튼 뭔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몇 가지 팩터로만 정리한 다음에 그 팩터들이 어떤 성향 결합으로만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어 그러면은 요 베타가 뭘지 회귀 분석이랑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공부해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구체적인 거 그때 얘기하고 아무튼 내가 관찰한 자료를 설명하는 어떤 숨겨진 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보는 시각을 인자 분석에서 배우실 거고요. 판별 분석 같은 경우, 근데 왜 인자 분석을 다별량 자료 분석에서 배우냐면은 요 녀석을 X를 유베타라고 둔다는 건 사실 X를 다별량 정규분포 U 트랜스페이스 베타 콤마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또 평균 벡터 뮤가 어떻게 쓰이냐, 공분산 행렬 시그마가 어떻게 쓰이냐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론을 쫙 전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별량 정규분포 이해 없이는 이 수업 전체를 다룰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판별 분석은 뭐냐? 이거는 사실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는데 자료가 레이블이 두 개 고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둘을 어떻게 잘 가를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판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별 분석이라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잠깐만
지도학습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자료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지도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다별량 정규분포 자료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잠깐 얘기를 하는 게 판별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시각은 다별량 자료 지도학습에 대해서는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아니면 범주형 자료 분석 시간에 배우는 테크닉들을 더 깊이 공부하시는 게 좋고 판별 분석 때 배우시는 거는 그냥 그 지도 학습 자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별 분석 깊이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군집 분석은 무엇이냐? 아예 지금 써 지우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의 일부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다차원 이 유클리드 공간 위에 그냥 점들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군집 하나 둘 그냥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자, 저는 지금 육안으로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눈 거죠. 뭐 누가 됐건 군집으로 나누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인데요. 어, 그래도 우리의 주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찌됐건 뭔가 자료의 분포적 성질 조금 그러니까 세 개가 뭔가 타원형 색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기 요 요 나름 군집으로 볼 수 있다면 얘네들끼리는 거리가 좀 먼데 분포와 거리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지금 임의로 세 개로 나눈 것이죠. 물론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건 자료의 분포와 거리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을 의존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관을 좀 보조해주는 장치로 우리가 정한 분포와 우리가 정한 거리가 있을 때 그 분포와 거리의 기준으로 어떻게 군집을 자동으로 딱딱딱 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군집 분석입니다. 자, 판별 분석 또는 지도 학습과는 아이디어가 다릅니다. 판별 분석의 경우에는 이미 점들에 대해서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이런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같이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군집을 가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별량 분사 분석은 사실 다별량 이름만 빼면은 분산 분석은 많이 들어보셨죠? 분산 분석의 키는 뭡니까? 자, 트리트먼트 A, 트리트먼트 B가 있어. 그러면은 A, B 두 그룹의 평균이 A, B, C 그룹이 있어. A, B, C 그룹의 평균이 같은지 검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산 분석에서는 A, B, C 각 그룹에서 관찰한 수치가 일별량이죠.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만약에 평균을 검증하고 싶은데 검증하고 싶은 그 대상이 일별량이 아니라 2차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트리트먼트 ABC가 있는데 키뿐만이 아니라 몸무게까지 같은지 모두 보고 싶어. 아니면은 이 사람이 5년 안에 생존할 확률과 5년 이내에 생존할 어떤 확률과 5년이 생존한 여부랑 동시에 5년 이내에 암 발병 여부를 같이 보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분산 분석의 대상이 다별량 자료가 되니까 다별량 분산 분석에 좀 테크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왜 갑자기 다별량 자료 분석이 들어오냐? 여러분 분산 분석 하실 때 결국 F 검정 아시죠? F 검정 수리 통계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요. 가능도비 검정을 하거든요. 어떤 가능도비 검정? 자료들이 그냥 일별량 정규 분포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도비 검정으로 F 분포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다별량 자료에 대해서 가능도비 검정 유도하면은 다별량 분산 분석 되겠죠? 그래서 또 다별량 정규 분포 이론을 이용해서 다별량 분산 분석의 어떤 수치들을 유도합니다. 자, 마침 마지막으로 다차원 척도법은 칼럼이 여러 개면 키 몸무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칼럼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2차원 공간 위에 어떻게 하면은 자료에 손실 없이 잘 나타낼 수 있을지를 좀 연구하는 방법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업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다별량 정규분포
줄성분, 인자, 군집 다 척도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 5개에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예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R 실습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R 기초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져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프로그래밍을 선수강 하셨기를 기대하고요. 만약에 같이 듣는다면 따라오시기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목표는 뭐 제가 이미 낮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주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실 수 있을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R 응용 타벨량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지은이는 충북대학교의 나종화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출판사는 자유아카데미입니다. 한글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기저기 인터넷 나갔다가 돌아온 저의 제자들께서 다멜량 정말 중요하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으로 커리어를 쌓으신다면은 다멜량은 계속 두고두고 다시 방문을 해야 되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 하나를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25,000원이거든요. 제가 뭐 나중학 교수님과 이해관계가 없긴 하지만은 제가 웬만하면 구입을 권장합니다. 무료 배포는 PDF가 따로 없어요. 그다음에 과제몰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과제는 강의 계획서에 지금 5번이고요. 0, 1, 2, 3, 4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코딩 과제를 함께 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 환경을 좀 세팅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한 세팅용 과제를 처음에 낼 거고요. 주 과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기 작성 혹은 코딩이고요. 과제 제출 기한은 고지된 날짜에 아무런 특별한 말이 없다면 23시 59분이고요. 만약에 제가 고지를 한다면 보통 따로 고지를 하는 동안 18시로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8시까지 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후 제출은 플러스 24시간당 25%씩 감점합니다. 괜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요. 저의 숙제 철학은 이겁니다. 하는 게 완벽한 것보다 낫다. 일단 기한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학기 중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한을 맞춰서 깔끔하게 내시고 그 다음에 닥쳐오는 힘든 일들을 하셔야죠. 기한 맞춰서 내십시오. 그 다음에 제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2, 3인 1조로 팀별로 하나씩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는 언제 짜냐면요. 자, 수강 신청 정정기가 마지막 날, 즉 9월 7일 수요일 23시 59분까지 편한 방법으로 TA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TA 선생님 연락처는 이따가 오리엔테이션 보충 자료 슬라이드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강좌가 많기 때문에 강좌의 수강생 수가 많고 또 이것은 3, 4학년 수업이고 저희 교육 철학성 최대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좀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저희 운영진은 따로 팀 편성을 주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보시는 즉시 팀 편성을 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프리라이더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과제를 다 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팀원들끼리 기여도를 평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 평가를 반영을 해서 기여도 평가를 숙제 점수의 마지막에 성적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따로 대면 수업 시간 때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티피컬하게 중간, 기말 반반씩 보고요. 그래서 과제 30, 중간 30, 기말 30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 범위는
강의 노트와 숙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고난도 문제를 변별력을 위해서 20% 정도는 섞습니다. 숙제와 강의 노트 80, 고난도 20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현재 수업은 대면 강의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 대면 강의처럼 강의실에서 치를 건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갑자기 학교나 교육청에서 갑자기 지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웬만하면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중간 기말 그 실시 시간은 뒤에 스케줄에 있습니다. 가산점 슬롯입니다. 자, 저는 가산점 슬롯을 운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 소사이어티는 오픈소스 통계 소프트웨어인 R과 파이썬을 주로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항들이 있을 때 오픈 카톡이나 아니면은 스택 오버플로 같은 구글링으로 주로 질문 답변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저는 잘 물어보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능력 또한 데이터 분석가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답변에 신경을 쓰시는 남들을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구조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가산점 슬롯이고요. 그래서 스노보드 질문 답변에 참여하시는 행위의 양과 질에 따라서 이 가산점을 조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서 질문을 하시면 그것 또한 제가 기록을 해뒀다가 가산점에 반영합니다. 예,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석에는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2회 결석까지는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요. 이후 결석 1회당 최종 점수에서 차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4회 이상 결석될 경우에는 학사팀에서 4분의 1 이상 결석 시 그냥 전산상으로 자동 F 처리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아도 뭐 알아서 잘 관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간 수강생의 참고사항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고 중간중간 얘기하고 있지만 2학년까지의 전필 및 기초 과목 이수를 가정하고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관점 과목의 미수강 시 약간 이해와 복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학부 전공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안 들었다고 해서 아예 못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렇지만 미리 선행학습이 아니고 기초를 쌓아놓은 학생들에 비해서 시간 투자를 훨씬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거는 전적으로 그 수강생의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초 과목은 수학, 행렬과 벡터에 대한 기본 개념 필요하고요. 기초적인 분포와 검정에 대한 그 머추어리티가 있으면 성숙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권장은 사실 회계분석 입문은 여기 7, 8개 과목 중에서는 가장 안 들어도 괜찮은 과목이긴 한데 통계 프로그래밍과 수리통계와 통계 수학은 정말 필요합니다. 통계 프로그래밍 그 R에서 반복문, for 구문, 제어문, if then, if and then, 함수 작성, 펑션 정의하신 거. 그다음에 클래스, 제가 파이썬이랑 잠깐 헷갈려가지고 리스트 다루시는 능력, 파일 입출력, read.csv랑 write.csv로 파일 읽어드리고 저장하시는 거,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이 개발 환경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R과 RStudi오가 깔리고 구동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에 깔리는 게 윈도우즈 10, 그다음에 코어 i5급의 8기가 램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사양이 비슷하시면은
뭐 수업 시간에 보시는 걸 구동하시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PC가 없다고 하여도 콜앱 R를 이용해 가지고 그 숙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숙제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따로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미리 R과 R3를 까시고 까는 걸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됐을 미리 해보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요 비디오 보시면은 바로 즉시 R과 RStudio 4.0 특히 영문판으로 가라 스택 오버플로이 그 지원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이따 오리엔테이션 부과제를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이야기라서 미리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R과 RStudio 깔아보십시오. 자, 강의 내용과 강의 방법과 진도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다별량 분석 기초, 다별량 전기모포, 주성분 분석, 인자 분석,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과 비슷하게 가는 거라서 제가 이야기를 깜빡했는데 정준상관 분석도 주성분 분석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분집 분석, 다천 속도법 이렇게 나가고요. 목과 이 수업 시간 8주차, 15주차 목요일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실시하겠습니다. 지필고사고요. 그다음에 홈워크 제출 기한은 이렇게 예정을 해두고 있기는 한데 제가 다시 그 수업 시간 진도 상황을 보면서 이 날짜는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13일 화요일도 아직은 잠정적인 기한이고 홈워크 제로를 제가 바로 릴리즈 하겠습니다. 그때 기한이 적혀 있을 겁니다. 숙제팀 편성 완료 9월 7일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자, 다음에 4쪽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실라버스에서 말씀드릴 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강의 계획서 다 쓰기는 뭐해가지고 추가 슬라이드로 준비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진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오피스 아워. 저희 오피스 아워는 화목 1시 15분부터 2시 반까지고요. 그냥 똑똑똑하고 찾아오셔도 되는데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약을 하실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고요. 예약자를 우선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A 선생님은 통계학과 석사과정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 통계학과의 에이스 이은경 조교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아워는 똑같이 약간 다릅니다. 수금 10시 반부터 PM이 아니고 AM이죠. 11시 45분, 오전 11시 45분까지 1시간 15분씩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수업의 그 운영 방식입니다. 스노보드의 공지와 수업 자료 과제물 수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Q&A 게시판을 따로 만들 건데 실명 글과 답글로 어떤 문의사항을 남기시면 가산점을 드리고요. 저와 조교님은 교과하고 내용 관련 질문에 직접 답하진 않을 겁니다. 학생들끼리의 자유로운 질문 답변을 먼저 배려하고요. 강의 때 구두로 랩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디렉트하게 이메일을 보내실 경우에는 교과 관련된 내용은 먼저 포럼으로 유도하고요. 이렇게 민감하고 기밀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또는 그렇다면 교과 내용 관련 질문을 물론 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냐? 자, 오피스 아워나 수업 종료 직후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최대한 수강생 여러분들 간의 자유로운 질문 답변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강생 간 그 토론을 먼저 최대한 배려하려고 이렇게 촉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모든 과제는 콜앱 상의 아래에서 구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시기 전에는 제가 아예 그냥 여러분 콜앱 켜시면은 콜앱 노트북으로 막 척척척 돼 있죠.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코딩 과제를 낸다면은 콜앱 노트북으로 내가지고 콜앱 노트북 안에서 코드를 짜가지고 이 노트북 자체를 내는 거를 주로 숙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과제에서는 콜앱 아래에서 구동되는 게 중요한데 콜앱이 빨리빨리 코딩하고 이것저것 테스트하기 약간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하시는 용을 위해서 PC상에서 R과 RStudi오를 설치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R은 4.0 이상이고요. 특히 영문판에 가십시오. 영문판 어떻게 가실 수 있냐고요? 일단은 지금 깔린 R을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R을 크랜에서 다운받으시고 R 설치 파일 있잖아요. 실행하실 때 맨 처음에 언어 고를 수 있거든요. 이때 한국어 고르지 마시고 밑에 잉글리시를 고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문판으로 깔립니다. 왜 영문판이 좋느냐? 물론 영어 두렵죠.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삼고 싶다면은 한국어 질문 답변으로는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공 용어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보시는 메시지들을 검색하고 그걸 여기서 디버깅 하다가 보면 이 전공 관련된 영어 코딩 메시지 아니면은 그 전공 용어들 익숙해지기 쉬울 겁니다. 아무튼 인터넷상에서 오류 메시지 검색을 잘 하기 위해서 영문판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RStudi오는 따로 권장을 드립니다. R은 불편하지만 RStudi오는 편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통합 개발 환경 여러 개 있죠. 주피터 노트북도 IDE 중에 하나고요. 뭐 파이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모두 다 통합 개발 환경인데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요 프로그래밍 콘솔, 그다음에 코드 편집 창, 그다음에 뭐 변수 같은 거 관리하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뜻하는데 대중의 평가가 RStudi오는 최고의 IDE 중 하나입니다. 왜 최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뭐라 그럴까? 나중에 언어가 좀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저의 그 전문적인 어떤 경험, 10년간의 짬밥으로 강추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가실 수 있을 만한 오픈 카톡방과 사이트들을 조금 제가 아는 것들을 여기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데이터 분석 Q&A 네트워크 오픈 카톡방은 1,500명 거의 꽉 차 있는데 늘 가끔씩 빈자리가 생깁니다. 통계학 또는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방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예의 바르게 올리지 않으면은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약간 날카로운 반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눈팅을 하시다가 보면 여기는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가장 많은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이 가장 강추하는 방이고요. 그다음에 통계 분석, 통계 프로그램, 양적 영어, 질문 토론 이 오픈 카톡방은 백그라운드가 다양합니다. 사회과학, 보건학, 그다음에 뭐 경영학, 특히 사회과학 쪽에서 통계 이용해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방입니다. 그래서 다별량 자료 분석의 테크닉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연구들을 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석을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심자로서 또 이 다별량 통계 분석에서 배우시는 다양한 그 테크닉들을 왜 쓰는지 궁금하실 때 그 배경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취업, 구인, 구직 관련해서는 이 3개의 카톡방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커뮤니티는 안타깝게도 그 데이터 분석 관련된 전문적인 그 어떤 커뮤니티는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 가장 가까운 게 이겁니다. 프로덕트 아날리틱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는요. 진짜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다시 말할게요.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품을 쓰는 유저들의 반응을 데이터 분석으로 연구하시는 현업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가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제품 분석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구나. 그럴 때는 이런 언어와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하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 쪽으로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그다음에 그 다별량 통계 분석의 그 테크닉들이 사실 특히 추천 시스템에 많이 쓰이거든요. 저희가 교과목, 이 교과목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지금 이번 과목에서 배우시는 게 추천 시스템을 건설하시는 통계적인 기법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스도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회사 기술 블로그들 경우에는 쫙 링크를 쫙 남겼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수업 빨리 맞춰야죠. 다음 시간에는 다별량 분석 기초, 행렬 벡터 관련 복습부터 하고요. 여러분들의 액션이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팀 구성하시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링크 담긴 콜앱 R 환경에 한번 접속해 보셔서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PC에 알바 RS튜디오 영문판, 한글판 깔려 있으면 영문판으로 다시 설치하시기를 아주 강력히 권합니다. 그러면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9월 6일 화요일 날 대면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